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글쓰기, 유시민 작가가 이게 글 굉장히 잘 쓰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은 시나 소설이 아니라 논리적 글쓰기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다. 에세이,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정보 전달이나 이렇게 논리적인 글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읽기 쉽게 잘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막 논리적인 글쓰기를 시작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대학교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여기 보면은 그런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다니셨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려운 말을 별로 안 쓰시고 굉장히 읽기 쉽게 잘 써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글쓰기를 할 때 일단은 좀 쫄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악플에 뭐 악평을 뭐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워낙 그 멘탈이 강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분의 모습을. 말도 워낙 잘하시지만 이게 뭔가 강단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말을 쫄지 말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근데 이제 최소한의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논리적인 틀을 갖췄을 때 얘기죠. 서평도 그렇고 논리적인 글쓰기도 보면은 팩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줄거리라던가 등의 상황 묘사, 그런 어떤 이분은 유시민 작가는 발췌에서 그런 게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발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세계사에 대한 이런 내용을 발췌한 책을 내서 굉장히 처음에 유명해지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세 번째로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또 뭐냐면은 책 읽기입니다. 이 독자 중에는 그러니까 글을 이제 안 쓰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꾸준히 읽고 쓰고 하는 게 분명히 글쓰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추천 도서 목록을 무시하라고 나왔는데 책을 추천해줬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분은 추천 도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략적 도서 목록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위한 전략적 도서 목록이죠. 추천 도서 목록이랑은 좀 말이 완전히 다른 것 같네요. 보니까 첫 번째로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두 번째는 침묵의 봄, 둘 다 모르는 책이고요.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요 책, 예.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 요 책 정말 재밌죠. 막스 베어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책은 제가 리뷰를 남겨놨습니다. 저도 굉장히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은 뭐 재밌는 거를 뛰어넘어가지고 저 이 책을 보고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미국에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식 자기계발서, 그런 게 이런 기독교적인 이야기와 굉장히 연관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런 사상의 뿌리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한 사람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겠는데, 이게 자기계발서가 다 이제 그놈이거든요. 비슷한 맥락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뿌리는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아주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엘빈 토플러 권력이동, 요 책 제가 엘빈 토플러 권력이동을 이 유시민 글쓰기 특강 읽고 나서 한번 봐야겠다 해서 샀습니다. 서점에 가서 샀는데 실망했어요. 가독성이 안 좋습니다. 이때 나왔을 당시에는 이 엘빈 토플러, 이 미래학자 이분이 굉장히 명성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뭐 읽을 만한 책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워터게이트, 이 책을 읽었을 당시에는 워터게이트가 정말 생소했어요. 뭔 내용이냐? 알지도 못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냉전체제에 대한 내용도 저는 정말 모르는 너무너무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읽기가 쉽지가 않았다. 저 만약에 지금 제 나이대에 뭐 권력 이동을 읽고 싶으신 뭐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은 저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의 책이죠. 이거 되게 짧고 뭔가 교육적인 내용일 것 같지만 실제로 읽어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좀 감동적인 내용도 많고 이 책은 좀 읽을만한 책인 것 같아요.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이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책도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이 책도 비키 스토리류죠. 비키 스토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읽고 사피엔스를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읽었는데 사피엔스가 최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에서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어거지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리뷰를 남겨놨어요. 저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들여서 리뷰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추천드립니다.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요 책은 굉장히 얇은데 제가 친구가 달라 그래서 팔았어요. 3,000원 주고. 굉장히 잘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읽기가 이렇게 가독성은 이렇게 막 좋지는 않은데 일단 내용이 짧고 앞쪽에 요약된 부분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책이 두껍진 않지만 앞쪽 부분이 특히 좋아요. 뒤쪽보다는. 앞쪽에 내용을 잘 압축해놔가지고. 칼 세이건 코스모스.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저는 이거를 다큐로 봤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거기서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아주 옛날 버전이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버전이 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버전 한번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영상미가 상당합니다. 정말. 저는 너무 좋게 봤고 어떤 편은 두 번 정도 본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나오네요. 저 유토피아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만화, 어린이, 그러니까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온 만화 유토피아를 봤는데 굉장히 이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도 그냥 삶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토머스 모어에 관련된 드라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헨리 8세에 대한 내용인데 헨리 8세와 토머스 모어가 둘이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 튜더스라는 드라마가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그 다음에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나 아렌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 다음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 불복종.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역시 정치를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뒤쪽에 가면은 이 많은 책들 중에서 3가지를 압축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그 다음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 다음에 박경리 작가의 토지를 추천을 해주는데 3권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토지가 21권이기 때문에 21 더하기 2 해가지고 23권을 추천해줍니다. 이게 추천이 더 많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3권은. 처음에는 제가 코스모스를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책을 보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봤어요. 여기까지는 좀 괜찮다. 근데 토지를 빌리러 도서관에 딱 갔단 말이죠. 이게 한 권이야. 저는 한 권인 줄 알았는데 엄청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 읽어야 되나. 그래서 꾸역꾸역 읽었는데 3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1권 정도 읽는데 거의 맨날 읽었죠. 맨날 빌려서 카페 가가지고 하루에 한 권씩 이렇게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토지에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나오고, 뭐 간도, 그다음에 시대적 배경이 근현대 뭐 일제강점기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당시에 제가 EBS 근현대사를 같이 수강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다지 선생님 거를 제가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만화로 된 거를 제가 한번 다시 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토지 리뷰를, 만화 토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 유시민 글쓰기 특강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꾸준히 읽고 꾸준히 쓰라는 말을 해요. 이게 왕도가 없다는 말을 항상 하죠. 어떤 책을 봐도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글쓰기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책도 결국 마찬가지 말을 해요. 꾸준히 써서 글쓰기 근육을 꾸준하게 이제 키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또 독서다. 또 강조하시는 게 이제 바른말 쓰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식 표현이나 뭐 번역투 이런 걸 별로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 같아요. 저는 이제 80년대 말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이 막 뒤섞여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90년대에 뭔가 이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번역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물론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국 그 번역체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번역체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번역체와 번역체가 아닌 거로 좀 구분하기 힘든 지경이 돼버렸어요. 일본식 말투도 그렇고, 영어 번역체도 그렇고, 그냥 다 똑같은 한국말처럼 쓰는 거죠. 오타 검정기를 돌리면은 번역투다, 뭐 일본식 번역체다, 이런 걸 다 짚어주긴 하죠. 근데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바른 한글로 쓰여져 있는 좋은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토지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토지 21권짜리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날 잡고 읽을 수 있는 분은 저는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이 논술철인가요? 저 잘 모르겠네. 하여튼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책이 있으면은 리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